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미국 상원이 대중국 규제를 골자로 하는 대규모 기술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혁신 및 경쟁 법안은 바이든 정부가 강조한 반도체를 포함해 로봇,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같은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연구를 지원하는 보조금, 미국 국립과학재단 지원 등 미국 내 신기술 개발과 발전을 위한 전방위적 재정 지원 내용을 담았습니다. 재정 지원 규모 역시 사상 최대로 앞으로 5년간 총 1,900억 달러, 약 212조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 가장 많은 540억 달러, 약 60조 원이 집중 투입될 전망입니다. 법안은 공화, 민주 양당의 초당적 지원 아래 찬성 68표, 반대 32표라는 압도적 차이로 통과됐습니다. 이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는 미국 정치권의 인식이 이미 확고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혁신 및 경쟁 법안은 이어 하원 인준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즉시 발효될 예정입니다. 토스뱅크가 오는 9월 출범합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 퍼블리카는 9일 개최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본인가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K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국내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합니다. 토스뱅크는 금융산업을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약 1,300만 명의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토스뱅크는 토스 고객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했습니다. 토스뱅크는 전체 신용대출 규모의 30% 이상을 금융소외계층에 제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저축 상품도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토스뱅크는 고객이 여유자금 운용, 목돈 마련 등 다양한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규칙을 설정해 저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고객의 소비 패턴에 따른 캐시백 혜택 등을 제공하는 체크카드 상품도 선보이며 언제 어디서나 ATM 입출금 서비스를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는 2천만 명이 사용하는 기존 모바일 금융 어플리케이션인 토스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토스앱 가입자 중 60%는 토스뱅크가 주타기층으로 언급한 신용 이력이 부족한 MZ세대입니다. 금융당국이 소위 벌집 계좌를 편법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지난 3월 특근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실명 계좌를 발급받아 오는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실명 계좌를 시중은행으로부터 발급받지 못했던 거래소들은 집금 계좌, 즉 소위 벌집 계좌 방식으로 워낙마켓을 운영해왔습니다. 거래소 법인 계좌 아래 다수의 고객 개인 계좌를 두는 방식으로 운영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사 명의가 아닌 위장 계열사, 제휴 법무법인 명의로 벌집 계좌를 운영했습니다. 일부는 또 상품권 서비스업 등 제휴업체에서 판매하는 전자상품권만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해 사실상 제휴업체 계좌를 벌집 계좌로 운영해왔습니다. 금융당국은 특근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업하며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은 실명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벌집 계좌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금융회사 등의 내부 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 자산의 불법 운영 등 자금 세탁 범죄가 증가한 점을 주목해 이 또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엘살바도르 의회가 현지 시간으로 9일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엘살바도르는 전 세계 국가 중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일상생활에서 법정 통화로 사용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엘살바도르 의회는 전날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제출한 비트코인의 법정 통화 승인안을 과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부켈레 대통령은 마이애미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1 컨퍼런스에서 영상을 통해 비트코인의 법정 통화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법정 화폐화가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식 경제 밖에 있는 이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이 중국의 배터리 제조업체 CATL과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위한 초기 단계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애플이 개발 중인 자율주행 전기차 일명 애플카에 중국산 차량용 배터리 탑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협상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아직 초기 단계 접촉이라 구체적인 협상 내용과 진척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애플은 CATL이 미국 내 배터리 공장 설립을 통해 배터리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바이 아메리카라고 불리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이기도 합니다. 해외 기술 자원과 협력을 하더라도 제조와 생산만큼은 미국 내에서 미국 인력을 이용해 진행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문제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때 CATL이 미국 내 공장 설립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애플은 현재 자율주행 기반의 전기차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4년 애플카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세계 최초의 자율항행 전기 화물선이 곧 첫 운항을 시작합니다. 세계 최초의 자율항행 전기 컨테이너선의 이름은 야라 버클랜드입니다. 노르웨이 조선사인 콩스버그 마리타임에서 2017년 제작에 들어가 2020년 진수했으며 현재 마무리 시험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터빈이나 디젤 엔진이 아닌 배터리와 모터를 이용한 전기 선박에다 자율항행 기능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야라 버클랜드는 노르웨이 내륙바다에서 단거리와 중거리 컨테이너 운반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2년간 소규모 상업 운항 단계를 거친 뒤 앞으로 본격적인 자율항행 전기 화물선 활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야라 버클랜드는 컨테이너 적재와 하역, 선박 운항, 계류 등을 전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최소한의 운항 인력만 투입되며 고도의 자동화, 무인화, 비용 절감, 그리고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이 목표입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8나노 RF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5G 이동통신용 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삼성전자 8나노 RF 공정은 이전 14나노 공정 대비 RF 칩 면적을 약 35% 줄일 수 있으며 전력 효율도 약 35% 향상됩니다. 삼성전자는 2015년 28나노 12인치 RF 공정 파운드리 서비스를 시작한 후 2017년 업계 최초 본격 양산을 시작한 14나노를 포함해 8나노까지 RF 파운드리 솔루션을 확대했습니다. RF 칩은 모뎀 칩에서 나오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주파수로 바꿔주고 반대로 모뎀 칩으로 전송하기도 하는 무선 주파수 송수신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5억 개 이상의 모바일 RF 칩을 출하하며 시장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일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를 넘어서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이 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의 낮 기온은 31.3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날 최고 기온인 29.5도보다 1.8도 더 오른 수치이자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더위는 10일까지 이어지다 금요일인 11일에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일 예상 아침 최저 기온은 16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내외를 기록하며 9일과 비슷하겠습니다. 11일은 10일보다 3에서 6도 낮아져 낮 최고 기온이 25도 내외가 될 전망입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 투데이였습니다.